그물에 걸려든 큰 먹잇감으로 전두환에게 보였을 건대 사태. 건대 사태. 젊은 독자들 중에는 건대 사태가 생소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건대 사태. 어떤 사건이었나? 건국대 사태는 10월 28일 애학투 전국 반해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애학투 결성식부터 10월 31일 경찰의 육해공 작전에 의해 해방 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체포 구속한 것까지를 가리킨다. 전두환이 얘기하지 않았던 건대 집회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대한 초토화 작전 또는 총공세를 편 것. 그게 건대 사태다. 그 점에서 유성환 의원의 국시 발언 사건과 비슷하게 전두환한테는 그물에 걸려든 큰 먹잇감으로 보일 수 있었다. 10월 28일 건국대에서 27개 대학 학생 약 2,000명이 참가해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 및 친미 독재 타도와 분단 이데올로기 분쇄를 위한 실천대회가 열렸다. 학생운동 쪽 대회에 긴 이름이 많지만 이것처럼 이름이 긴 건 드물었다. 이 집회를 이해하려면 대학가의 운동권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학생운동 분위기는 어떠했나? 86년 3월 18일 서울대에서 반전반핵 투의, 반전반핵 평화옹호 투쟁위원회가 발족했고 3월 29일에는 9학년 구국학생연합이 비밀리에 조직됐으며 4월에는 그 행동단체로 자민투, 반미자주와 반파쇼 민주화 투쟁위원회 자민투가 발족했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자민투가 탄생한 그 4월에 민민투, 반제 반파쇼 민주 투쟁위원회가 조직됐다. 민민투는 기간지로 민족 민주선언을 발간했다. 4월 29일에는 각 대학 민민투의 연합조직으로 전국 반제 반파쇼 민주 학생연맹, 약친 전민학년 또는 민민학년이 연세대에서 결정됐다. 전민학령은 자신들이 85년에 조직된 전학년 전국학생 총연합 삼민투의 전통적 계승자임을 자임했다. 자민투가 처음에 조직됐을 때 서울대에서는 자민투가 우세했다. 그렇지만 다른 대학들에는 민민투만이 있었다. 자민투는 다른 대학의 조직을 심기 위해 유인물을 보내는 등 각종 선전 활동을 진행했다. 전민학년, 그러니까 민민투 쪽에 두꺼운 벽을 뚫기 어려워 보였는데도 자민투의 조직 확대 작업은 성과를 거뒀다. 여름방학을 거치면서 많은 대학이 자민투 노선으로 바뀌어갔다. 그러면서 고려대에서는 애국학생회, 연세대에서는 반미 구국학생 동맹이 출범한 등 서울대 9학년과 같은 성격의 조직이 다른 대학에서도 만들어졌다. 그런데 10월에 들어와 반제 투쟁론 계열 즉 자민투 쪽은 큰 시련에 부닥쳤다. 10월 13일 서울대 대자보 사건이 터진 것이다. 북한에서 나온 민주조선 사설을 그대로 옮겨 적은 대자보를 일반 학생이 다니는 곳 서울 인문대 5동 건물벽에 붙였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랬다. 9학년에서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의 첫 시도로 반공 이데올로기의 충격요법으로 대응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러한 대자보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자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탄압할 만큼 큰 사건을 잡고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좋은 필미가 됐다. 9학년 관계자들은 이미 5월부터 계속 체포되고 있었는데 서울대 대자보 사건으로 9학년 조직은 매우 약화됐다. 그런 속에서 여름방학 중에 많은 대학의 운동권이 자민투 노선으로 기울자 9학년은 민민투 조직을 끌어들여 전민학년을 대신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자 했다. 새 조직을 만드는 문제는 10월에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그 결과 새 단체 이름을 애학투로 정하고 10월 28일 건국대에서 결성식을 열기로 했다. 대회 장소를 건국대로 정한 건 당국이 눈치를 채기 어렵고 평지인데다가 출입구도 많아서 떠들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애학투 발족 선언문에 서명한 대학은 자민투보다 민민투 쪽이 더 많았고 부산대 자민투, 인천대 민민투 등 지방대학에서도 가담했다. 학내에 가둬놓고 육해공 초토화 작전, 언론은 과격 용공분자, 난동으로 보도. 건국사태 어떻게 시작됐나? 10월 28일 건대에서 아주 긴 이름의 학생 집회가 진행되고 나서 전두환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나카수네 야스히로 일본 수상,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 대사 등의 허수아비 화형식이 열렸다.
마지막으로 구국 행진이 선포된 순간 경찰 병력이 정문과 후문 등 여러 곳에서 들이닥쳤다. 그때까지 경찰은 건국대에 들어오는 여러 대학 학생들에 대해 검문 검색을 하지 않았다. 자유스럽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구국 행진이 선포된 순간 일시에 들이닥친 것이다.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도 애워싼 병력을 철수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학생들이 빠져나가도록 하지 않고 학생들을 학교 안에 가둔 것이다. 학생들이 이날 농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집회에 나왔다. 경찰이 포위하자 일부 학생은 담을 넘거나 해서 피신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 건물 저 건물에 들어갔다. 계획이 없던 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두환 정권의 제1단계 작전은 성공했다. 10월 28일 애학투 결성식이 건국대에서 열렸다. 전두환 허수아비 옆에 당시 일본 총리였던 나카수네 야스히로와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허수아비가 세워져 있다. 2단계 작전은 정권에서 따로 시키지 않아도 잘 돼갔다. TV뿐만 아니라 신문들도 과격 용공분자의 난동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본의 아니게 농성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은 건대 농성은 미리 계획했던 공산혁명문자들의 검거 농성이라고 보도하고 보도하는 TV 화면을 두 눈으로 봐야 했다. 그렇지만 마땅히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농성장에서 섬나발을 만들어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꿈꾸는 애국학생들입니다. 라고 외쳤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언론은 계속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과장해서 보도했다. 특히 6.25는 범민족적 해방전쟁, 해방의 민주의 그날을 위해 최후의 1인까지 핏빛 눈초리로 저들을 응시하여 저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박자가 표적이 됐다. 그런데 애학투의 유인물 가운데에는 유월항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어깨동무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복면의 운동권들, 경향신문, 과격 용공문자, 학생들 직선제 쟁취투쟁 지지호소 8,000명 무장경찰의 대규모 체포작전. 그게 무엇이었나요? 전두환 일당 장기 집권 음모 분쇄와 민주 재권리 쟁취투쟁 선언문에서 학생들은 직선제 쟁취투쟁을 올바로 수행해야 합니다. 직선제 쟁취투쟁은 지금 대중운동의 수준에 있어서 대중투쟁을 행동화시키기에 유용한 슬로건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민당에 대해서도 신민당의 직선제 쟁취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함께 뭉쳐 투쟁의 횃불을 높이 올립시다. 라고 호소했다. 민주대연합 논리의 틀이 학생운동 주류에서 나온 것이다. 김대중, 김영삼의 마음에 쏙 드는 주장으로 대단한 변화였다. 학생들은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다는 제안도 했다. 그런 가운데 전두환 정권은 3단계 즉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10월 29일 일부 농성장에도 물도 전기도 외부와 연결된 전화도 끊겼다. 식량도 문제였다. 사전에 농성을 계획하고 음식을 비롯한 생필품을 준비하고 들어간 게 아니지 않았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공포감에 휩싸인 학생도 상당수였다. 10월 31일 농성학생들의 5배가 더 되는 무장한 경찰병력 7,950명이 육해공 진압작전을 펼쳤다. 먼저 헬기 2대가 학생 시위 진압에 최초로 등장한 헬기라고 하는데, 중앙도서관 위에서 본관, 사회과학관을 향해서도 사과탄과 소위탄을 퍼부었다. 밑에는 소방차가 물을 뿌렸다. 수공작전으로 옥상에는 물이 흥건했다. 그것에 이어 보병인 정경들이 진입했다. 일부 학생들은 의자 등에 불을 지르고 화염병을 던지며 완강히 저항했다. 그런 가운데 헬기가 학생회관 건물에 투항을 권유하는 전당을 뿌리며 방송했다.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지칠 대로 지친 일부 학생들은 백기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경찰은 최루탄 발사와 몽둥이질을 멈추지 않았다. 애같은 학부모들은 바깥에서 정경들에게 자녀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자고 고함을 쳤지만 최루탄 세례를 받을 뿐이었다.